안녕하세요. 캐스터 조민지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정보와 즐거운 저희 소통이 가득한 모바일 오픈 채팅방 저희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에서요. 일단 휴대폰 준비해 주시고요. 휴대폰에서 노란톡 켜주시고요. 노란톡에서 저희 채팅이 가장 많으신 그 화면 보이실 거예요. 채팅이 가장 그 많은 화면에 그 상단을 보시면요. 상단에 말구름 플러스 이모티콘 보이실 텐데요. 말구름 플러스 이모티콘 누르시면요. 오픈 채팅방 나오실 텐데요. 오픈 채팅방을 눌러주시면요. 입장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방 4층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4층방에 주의할 점은요. 네, 저희 오픈 채팅방에 저희가 번호를 방송 때마다 바꿔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행운 번호 222입니다. 222 윤정두 샵 222입니다. 윤정두 샵 222를 검색하면요. 네, 오늘의 행운 번호 윤정두 샵 222를 검색하시고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 샵 222를 검색하시고요. 1000분 넘게 계신 분 지금 바뀐 번호 윤정두 샵 777이라고 합니다. 윤정두 샵 777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 샵 777을 검색하시고요. 1000분 넘게 계신 방이 진짜 저희 방이니까요. 4층 방에 조심하시고 저희 진짜 방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전문가님 강의 들으러 가실게요.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료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카톡 문자 전화 따릉따릉으로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집. 갖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요. 노란톡 국민톡에서 와 겁나요. 두려워요. 이거 폭락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국내 증시 오늘 2%까지 눌리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1월 들어서의 상승률 여전히 7% 수준입니다. 거기에 글로벌 증시 오늘 멀쩡하죠. 일본 증시도 0.62% 밀렸지만은요. 이번 주 하루 휴장하고 4거래일 동안의 상승률 양봉으로 마감됐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글로벌 시장의 흐름, 미국 증시도 선물 어때요? 시간의 선물 낙폭 다 줄여놨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이제 공포 심리는 지수가 3,000을 넘다 보니까 3,000포인트에 1%가 몇 포인트예요? 30포인트, 32포인트 이렇게 되는 게 1%인데 기존에 언제요? 작년 3월 달 저점 찍을 때 1,400포인트잖아요. 1,400포인트 대비해서 30포인트는 2%가 넘어요. 근데 오늘 고점 대비 100포인트가 밀리니까 아예 고점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고점 대비 100포인트가 밀리니까 3월 기준으로 따지면 7% 이상의 조정이죠.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2%, 고점 대비 따지면 3%의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9%까지 장중에 올라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3%의 조정이다? 에이, 그런 부분은 별거 아니죠.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의 흐름 여전해요, 여전해. 매일매일 보는 거 똑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늘 새벽에 눌려지고 끝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의 흐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술주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나온 게 여기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도
시장을 이끌어주는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도 마찬가지. IT 위주의 흐름. 결론적으로는요. 독일 지수 많이 못 올라간 것 같지만 2007년 고점 대비해서 80% 수준 올라왔다 그랬죠.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감안하면 2100포인트 대비해서 얼마 3600포인트 수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니케이 지수 월봉 기준에서 문제 있나요? 문제 있어요? 전혀 없는데 지금 니케이 지수는 30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어디를 봐서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증시 전부 대부분이 대만은 IT 위주로 시가총액이 설정돼 있죠. 대만의 IT 위주의 시가총액 기준에서 어때요? 오늘까지 기준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국내 증시의 흐름이 디커플링 상태에서 가파르게 다른 쪽보다도 가파르게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 고점 특히 이제 기술주가 이끌어줬던 2017년도 11월까지의 이 고점을 이제 막 언제 뚫어요? 11월, 12월, 1월 이렇게 뚫으면서 디커플링 상태를 해소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가파르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니케이 대비해서 우리가 올라온 폭은 조금 더 올랐습니다. 3개월 동안에 니케이 대비, 일본 대비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가파른 게 아닌데도 자꾸 겁을 내세요. 왜? 자꾸 겁을 주니까 겁이 나는 거지. 그냥 이게 정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을 그냥 이거를 고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때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 어차피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향후 100년 동안 주식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한 200살, 300살 사실 거 아닙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200살, 300살 사시더라도 그렇다면은 그냥 앞으로 1년만 하겠다. 올해만 주식하겠다. 좋습니다. 올해만 주식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예를 들어서 이 업종 고점에서 팔고 대바닥 업종 저점에서 사고 박스권 장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그럼 대세 상승장에서 대세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업종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삼성전자가 마감 동시효과에 600원을 들고 올려놨어요. 600원. 600원이면 포인트로 얼마? 6포인트 가까이를 마감에 들어 올린 겁니다. 근데 시간에서도 강세. 그러더니 오늘 개장 초에 추가 강세가 나와요. 그 정도의 강세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이번에 10월 저점에서부터 시장 올라올 때 얼마? 시장이 40% 수준 강세를 띌 때 10월 말 저점에서부터 1월 달 고점까지 40% 수준의 강세를 띌 때 삼성전자 얼마야? 70%대의 강세를 시장 주도주니까. 하이닉스 얼마야? 80% 수준의 강세를. 그럼 10월 말만 놓고 봐도 그런데 2016년부터 따지면요. 2016년부터 지수는 얼마? 60% 수준의 강세를. 삼성전자는 얼마야? 350% 이상의 강세를 꼈다가 눌린 거죠. 하이닉스는요. 500% 가까이 움직였다 눌린 거예요. 시장 대비 어마어마한 강세. 왜? 실적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실적에 대한 부분. 결국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10월 이후 또 올해 1월 이후의 흐름이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하루에 9% 올라갈 때 시장이 똑같이 9% 갑니까? 270포인트가 그날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죠. 그날 삼성전자가 9% 갈 때 시장은 얼마? 3%뿐이 못 갔어요. 3%대. 그러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죠.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장중에 어떻게 됩니까? 3.54% 빠진 날. 시장은 어떻게 돼요? 못 올랐으니까 덜 빠져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시장이 더 빠졌어, 당일날.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돌리니까 돌렸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 윗꼬리가 있죠? 시초가 대비 빨간색 양봉에서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질질질질질질 미끄러졌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2.01%의 전기전자 업종의 조정. 시장은요. 2.03. 시장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똑같이 밀렸네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0월 이후에 월등히 강했는데
밀리는 건 똑같고 오르는 거는 삼성전자 더 올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맨날 시황에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와, 이만큼 올라간 거. 그럼 이만큼 올라간 게 뭐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또 이만큼 올라간 거. 올 연초에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현대모비스 10이죠. 그게 상한가, 현대차가 24%의 폭등. 현대차 그룹주들 폭등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LG화학 100만 원 넘겼죠. 또 뭐가 있어요? 지난해 12월 23일 날 IT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만 LG전자가 어떻게? 상한가 들어왔죠. 그 흐름들이 나온 종목군들 그럼 다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쪽의 흐름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정리하고 밑에 바닥 종목을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 말 같지도 않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장, 박스장에서 올라올 만큼 올라온 종목 이유가 없어. 실적이 안 나와. 그런데 올라올 만큼 올라온 종목 당연히 차익 실현해야죠. 그리고 못 올라온 종목 순환적으로 밑에 있는 거 그걸 사야죠. 지금은요. 시장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는 업종이 왜 오를까를 생각해야죠. 그냥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가 돈이 넘쳐서 아유 얘도 한번 사볼까? 아유 좋아. 이렇게 해서 막 삽니까? 펀드 운영을 할 때 운영 자산에 대해서 감사팀이 감사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펀드 상품을 들 때 계약서 이거 일일이 다 안 보시지만 그 계약서에 운영 전략이 다 안 들어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강해서 갈 때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사는 거지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예요. 이런 걸 안 산단 말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가져간다. 그럼 무조건 차익 실현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지. 그냥 시가총액 10위짜리 종목 현대모비스가 당일날 상한가 들어가. 근데 또 상한가 안 짜게 하나 풀려. 그런 데서의 차익 실현. LG전자가 12월 23일 날 뭐 윤정도 생일이었는지 생일이라 그랬는지 사랑해요 그러더니 상한가 가버려. 근데 거기서 그 다음날 오버슈팅 나고 풀려. 그럼 차익 실현해야죠. 그런 오버슈팅에서 차익 실현하고 대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 변동성이 얼마나 나왔어요? 강세 뛰었다가 약세까지 3%, 4%? 왜? 오늘 3% 최고점에 팔았다가 그 밑에서 다시 사게? 혹은 월요일날 와 9%는 올라왔는데 꼴이 다른데 왜 차익 실현 안 해드려? 아니 그날 차익 실현했다고 치면 삼성전자 밀릴 때 다른 종목 안 밀립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장이 이만큼 올라온다 치면 시장 대비 2배 올라왔다가 시장이 요만큼 내려갔다 쳤을 때 똑같은 조정. 그러고 나서 다시 갈 때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시장 대비 2배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가는 실적이 뒷받침된 수급이 뒷받침된 그런 주도 업종을 사야지 시장 대비 2배 올라갔어. 실적이 뒷받침돼서 올라왔어. 근데 여기서 조정을 일부 받는다고 정리를 하고 시장 대비 못 올라온 건 이유가 있겠죠. 그 종목을 살 거야? 그럼 다시 올라갈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라고요. LG전자가 상한가 간 게 그냥 올라간 겁니까? 그냥 그날 세계 3위 전장업체와 합작법인 만든다고 상한가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2020년 5월부터 해서 내리 7천억 이상의 6%의 매집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의 논리. 왜 매집을 했을까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을 한 거고 외국인 기관의 매집세와 함께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 명분이 생기니까 들어 올려진 거죠. 현대차 그룹주 고점 대비 다시 되밀렸지만 현대차 그룹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손 충당금 그렇게 해서 10월 20일 날 현대차에 16만 원 이탈까지 그때는 손가락질하고 다 잘라내라 그러더니 지금 상한가니까 이제 막 20% 넘어갈 때 그때 쫓아붙어요. 그게 갑자기 올라온 겁니까? 올 초에도 악을 쓰고 윤정도가 말씀드렸잖아요.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이런 장에서 실적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자동차주 1월 7일까지도 자동차 빵빵빵 한번 합시다. 오늘 뭐 그냥 시원하게 눌려서 제자리로 거의 다 왔는데 자동차 빵빵빵 예? 그 변동성 속에서 고점 대비 많이 밀렸다고 추세가 꺾였습니까? 아니잖아. 그럼 다음 주에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업종.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빵빵빵 빨리 출석 검사 빨리 빵빵빵 자동차 분명히 지금
자동차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윤정두가 만두 맨날 하니까. 근데 그때 만두가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할 때고 만두의 고점은 이번에 9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고 현대차는 빵빵빵 하면서 16만 원 미만에서도 10월 20일에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올 초에 얼마요? 21만 3천 원 고점을 찍잖아요. 올 초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잡아드려야 됩니다. 왜? 실적이 어마어마하니까. 오히려 LG화학, 사랑해요 LG화학보다 실적이 더 영업이익이 뛰어나니까. 근데 시가총액은 LG화학의 반틈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잡아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폭등 나와서 그냥 20만 원대 후반까지 간 거 아니에요. 올 1월 7일 날 21만 3천 원이었다고. 21만 원 미만 막 눌려져 있을 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냥 아침에 1월 8일 날 아침 8시 반에 언론사 한 군데서 아이고 이게요 애플카 어쩌고저쩌고 그 공시도 아닌 뉴스 한 방에 그냥 시가총액 10위가 상한가 가고 그게 그냥 우연찮게 의약품처럼 아니잖아요. 뒷받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준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시장 대비 2배 올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눌릴 땐 똑같이 눌려. 1% 눌리면 여기도 1%. 원래는 여기가 1% 눌리니까 이거 더 눌리는 거죠. 그럼 바닥에서 못 가는 애들은 어때? 더 눌려 더 사실상. 응? 우리 같은 경우에도 몇몇 종목 있잖아요. 사실상 한국전력도 힘들어. 넷마블도 힘들어. 또 삼성중공업도 힘들어. 두산중공업도 힘들어. 근데 밀리는 날은 그들이 더 밀려요.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 그 이유를 알았지. 가는 종목의 실적과 수급이 있기 때문에 밀릴 때도 덜 밀린다.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 이게 지금 어렵습니까? 작년 말에 8만 1,000원이었어. 작년 말에. 그러나서도 아직도 상승 기준에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우면 온라인 교육 받으셔야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10월 이후에는 시장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일단은 시장 수익률. 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다소 이제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하락할 거냐? 아니지. 시장이 자체가 하는데 왜요? 시장 수익률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약품 기준에서도 일부 업종군에 대해서는 시장 수익률. 다만 이쪽은 거품이 너무 심해. 셀트리온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윤정도는 말할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셀트리온 삼형제 3월 말에 3월 31일 날 어떻게 했어요? 셀트리온 24%, 26%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간 날. 그날 뭐라 그랬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고시닥일이고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인 그런 상태에서 그날 못 따라 붙어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엉엉엉 울고 4월 1일 날 급락이 났죠 또.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라 해요? 블럭딜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들어올렸다. 그럼 주가 조작이지. 주가 조작이니까 거래정지 다 시켜버려야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인위적으로 블럭딜을 통해서 블럭딜이 악재인 것냐. 음봉 떨어지니까. 윤정도 뭐라 그럽니까? 블럭딜이 악재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블럭딜 자체는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블럭딜이 실패된 경우에 예전에 네이버에서 외국인한테 블럭딜을 시도했다가 안 돼버렸죠. 그렇게 해서 주가 조정을 받았어. 왜? 아니 할인을 해서 준다는데도 외국인이 안 받아가? 야 그러면 이 가격에 안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주가 하락. LG 디스플레이는 LG 필립스 LCD 시절일 때 26%에 달하는 그런 외국인 지분을 블럭딜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업황이 오졌어 나왔고 폭등 랠리가 이어졌어. 그러면서 4월 달에 셀트리온을 설명을 드는 거예요. 4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4월 2일 날 개판하기 위해 돌려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해서 7월까지 수익 다 잡아먹고 7월 9일 날 전량 정리하고 11월 초에 대량 거래량 터졌을 때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11월 25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32만 8천 원에 들어간 셀트리온 당일날 기준에 37만 원, 24% 올라와 버리죠. 당일날 기준에 37만 6천 원. 이거 전량 당일날 다 차익 실현해버리고 셀트리온 제약 당일날 기준에 얼마? 15만 7천 원. 예? 그 기준에서 원래는 15만 1천 원이죠. 15만 1천 원 기준에서 쭉 뻗어 올라가서 17만 원대 후반까지 상한가. 꼬리 달고 내려와 전량 차익 실현. 그 이후에 11월 27일은 어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3천 원부터 해서 17만 원대까지 날아가는데 중간에 너무 흔들어대니까 15만 원대 전량 정리. 그러고 나서 재편입. 그러고 나서 또 전량 차익 실현. 그 기준점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적으로만 거래대금이 터질 때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 의약품의 기준은 왜? 펀드멘탈이 안 된다고. 시가총액이 지금 하이닉스가 12만 원대 후반 14만 원까지 올라왔죠. 14만 원까지. 그렇게 되면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00조를 터치를 했다가 지금 100조가 안 돼요.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80조를 넘겼죠. 시가총액을. 90조에 달했단 말이에요. 이쪽의 영업이익, 셀트리온 삼형제의 영업이익이 얼마? 1조 5천억. 치료제고 뭐 긴급신이고 나발에 다 필요 없이 삼형제의 영업이익 1조 5천억에 80조가 넘는 시가총액. 펀드멘탈은 안 된다. 나중에 확인하고 기술적으로만 거래당 터지고 양봉일 때만. 음봉으로 미끄러지고 줄기차게 미끄러질 때는 어떻게 하냐. 정리한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시가총액 지금 100조가 안 돼요. 100조가 안 되는데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20조입니다. 2018년대 영업이익이 20조 8천억짜리 종목이에요. 20조 영업이익하고 1조 5천억인데 비슷한 시가총액하고 그건 차별화가 돼야죠. 그래서 IT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IT 한번 갑시다. IT. 채팅방에 IT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돼요. 그 IT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주말에 너튜브에서 딱 해가지고 음악 올려드릴게. IT 예전에 이디오피아 난민 그거 하려고 라이언 리치하고 마이클 잭슨하고 위아더 월드 했잖아요. 그게 몇 년 전에 IT 지진 났을 때 다시 위아더 월드 요즘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서 맨 끝에 노래 끝날 때 IT로 끝난다니까. 우리 지금 매개 살려주는 게 뭐야? IT 전기전자 업종 아니에요. 전체적인 경제 동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실질적인 우리 계좌의 빨간불도 누가 내줘? IT가 다 내줬지. IT 없었으면 여러분들 계좌 뻘게. IT에서 수익이 나니까 LG화학 수익도 잡아내는 거고 현대차 그룹주 수익도 잡아내는 거고 LG전자 상한가도 잡아내는 거고 또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변동성 있는 의약품도 보지만 이제는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만 놓고 본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어떻게 수젠텍 이지디시 맨날 설명해드리고 막 상한가를 다 잡아드리고 그 종목군들 고점 대비 65에서 72% 빠졌어. 이 좋은 장에 고점 대비 65에서 72% 빠졌다고. 이 폭등장에 엉엉엉 하고 울고 계신다고. 업황 제대로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 화학 기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 달에 12월에 주춤거렸던 LG화학이 폭등, 1월 달에 SK이노베이션 폭등, 롯데케미칼 52주 고가랠리 폭등. 그래서 윤정도는 화학업종을 그냥 화학 정유로 본다 그랬잖아요. 2차 전지를 본다라는 것은 그것은 명분으로 놓고 본다. LG화학의 실적은 화학에서 다 나온다. 그 화학의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하나솔루션의 실적은 화학에서 다 나온다. 태양광의 매출은 기준이 잡혀도 영업이익이 제한적이다. LG화학 영업이익이 제한적이다. 어디서? 2차 전지가. 결론은 화학주 기준의 전체적인 2차 전지가 아닌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까지도 다 52주 고가 랠리예요. 기초 소재에 속하죠. 경기 살아나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쪽. 그 흐름 보시고 또 마찬가지로 운수장비, 자동차 윗골이 어마어마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월초에 이렇게 나와준 게 고맙다. 이런 양봉이니까 고맙다.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게 얼마나 창피해요. 23만 5천 원의 물량이 다 털려버렸어요. 왜? 갭 상승 나오고 올라가더니 고점 대비 10%씩 막 7%씩 밀고 내려가는데 윤정도가 이거는요. 재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펀드멘탈 개선폭이 아니라 애플카하고 진행이 돼도 먼 훗날의 얘기고 이거는 명분입니다.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명분이고 이슈다. 그런데 그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땡큐한데 갭 상승에 고점 대비 막 미끄러져. 그러면 절반씩 일단 털자. 30% 미자인데 보통 때 같으면 뭐 5% 10% 차익 실현할 거를.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좀 일찍 차익 실현이 돼버렸고 대신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수익을 다 냈죠. 작년 12월 14일 15일 날 얼마? 25만 5천 원 평균 단가에 또 만도는 얼마? 3만 원대에서부터 지속적인 교육에 이번에 올라온 게 얼마? 그냥 40만 5천 원까지 그걸 다 잡아먹고 나왔잖아요. 만도는요 8만 9천 원 다 잡아먹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이나 밀려줘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라면 왜? 실적이 뒷받침된 그냥 이슈가 뻥 불거려서 소형주가 이슈 불거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진단키트 사형제, 시젠, 넵튜노믹스, EDGC, 수젠텍 그냥 시젠도 지금 한 40%대 이상 조정이죠. 나머지는 65에서 72%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려갈 종목이 아니라 자동차 업종은 실적 개선폭. 오늘도 새벽에 뭐였어요?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화의 강세. 그 부분이 엄청나죠. IT는요. 환율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116%.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거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강했어요. 여기서 불확실성 때문에 밀려 내려왔던 거지.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가장 먼저 2017년도, 2018년도 고점을 가장 먼저 코로나 때 깨지지도 않았고 가장 먼저 돌리고 코로나 때 저점을 깨지도 않고 전체 업종군에서 탑이에요. 왜? 삼성전자 1등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결론은 실적입니다.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이 바뀐 내용. 결국은 이 흐름이 시장을 견인한 겁니다. 얘가 만약에 조정을 이렇게 받는다? 만약에 조정을 이렇게 봐도 시장도 똑같이 무너지죠. 똑같이가 아니라 시장은 더 깨지죠. 얘가 요만큼 조정받고도 시장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었는데 그걸 또 답습을 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잘 생각하세요.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내가 참 상속세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56,000원에 팔았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사요? 안 된다 그랬죠. 조선주 15,900원에서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55만 원. 33배 올라왔어요. 30년 만에 업황오조세로. 지금 배 더 찍으면 일본 깔아앉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2000년대 초중반 이후에나 배가 수주가 넘쳐나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살 때는 2003년도 그 당시 기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차화정 랠리 때 시장 150% 올라올 때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는 시장 300% 올라올 때 200%뿐이 못 올라왔고 차화정 랠리 때 시장 150%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150%뿐이 못 올라왔어요. 그 당시 기준에서는 기아차 14배, LG화학 14배, 롯데케미칼 14배, 차화정 랠리였죠. 지금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IT라니까. 전기전자 업종이라니까요.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 올라올 때 여기는 300% 이상 올라요. 350%. 시장 600% 올라올 때. 또 한 가지는요. 막연하게 난 여기서 팔았는데 못 사요. 그거 하시면 큰일 난다고. 예? 나 황금 대바닥 주살래 죽을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지금 이때부터 해서 기준 잡아서 고점을 잡아준 거. 시장 30% 올라올 때 116% 끌어올라가면서 고점 잡아준 게 전기전자. 그러고 나서 시장 횡보하고 고점을 못 넘기고 있을 때 업종 고점을 넘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62,800원, 106,000원.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장 폭 나갈 때 전기전자 업종은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나머지는 전부 유가증권 시장까지 전부 저합정 고점 저점을 다 깼죠. 1970을 다 깨서 얼마까지 가버려요? 1400까지 가. 얘는 안 깬다니까. 왜? 실적이 뒷받침돼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왔죠. 채널 돌리면 말들 하는 게 뭐예요? IT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와야 더 갈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본격적으로 조정 나서 이렇게 바닥 깨고 내려가 1400까지 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게 지수 기준으로는 1970이었다고. 근데 1400까지 내려가는 그런 조정에 얘들은 멀쩡해. 그리고 더 강해. 왜? 실적. 채팅방 마지막으로 한번 더 넣읍시다. 실적. 실실 한번 합시다. 너무 기분 좋아. 실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졌는데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실실. 왜 좋아요? 시장 빠진 만큼뿐이 안 빠졌으니까. 시장에 2배가 올라왔는데 밀린 거는 시장만큼뿐이 안 빠졌으니까. 다음 주에 시장에 가면 누가 가겠어? 시장 여태 끌어당긴 실적주. 실실. 빨리.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겠지. 그럼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또 황금 대바닥 주샀더니 더 미끄러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정리하고 빨리 실실.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업종으로 가야만 조정받을 때 안 받고 날아갈 때 시장 견인해 준다. 그게 언제? 지금의 기준이다.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때는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 안 나왔습니다. 지금뿐이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장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지금 선착순 자리 몇 자리 없어요? 20명뿐이 안 남았어요. 빨리 찾아오십시오. 무료 교육받고 무료 자료 받고 이렇게 무료 시황 듣고 무료 종목에서 그냥 사랑해요. LG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다 잡아내야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민주입니다. 네, 오늘도 지금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휴대폰 켜시고요. 휴대폰에 있는 노란톡 어플리케이션 켜주시고요. 노란톡에 있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시는 그 채팅방 있죠? 채팅방 상단을 보시면요. 말구름 플러스 모양의 이모티콘 보이실 거예요. 말구름 플러스 모양의 이모티콘 클릭해 주시면요. 우측 상단에 오픈 채팅방 보이실 거예요. 거기로 접속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4층방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행운 번호를 다르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행운 번호 777입니다. 윤정두 샵 777, 윤정두 샵 777입니다. 네, 오픈 채팅방까지 들어가셨으면요. 검색창에 윤정두 샵 777번, 윤정두 샵 777번 검색하셔서요. 벌써 첫 번째 방이 남은 자리가 100자리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100자리도 안 된다고 하니까요. 100분도 안 된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무료 자료도 받아가시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강의 들으러 가실게요. 오늘 출석 체크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출석 체크 다시 한번 하시죠. 지금 100만 원을 넘겼던 LG화학이 어떻게 했어요? 눌렸죠? 우리 화학업종 어떻게 기준 잡았습니까? LG화학 30% 비중 싹 갖고 있다가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어제부터 발을 담궜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발 담궈요?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뒷받침돼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군에 대해서는 내가 정리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라도 설정 범위를 잡아낼 수 있다. 왜? 화학업종 전량차익 실현 끝내놨고 거기에 하나솔루션 비중까지 싹 다 정리하고 오늘 하나솔루션 갭상승 이후에 비중 정리했죠. 왜?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셔. 아니 하나솔루션은 왜 정리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솔루션도 당연히 가죠. 왜? 화학업종 기준에서의 흐름 얼마나 좋습니까? 정책 수혜도 있고. 다만 월요일에 유상증자 권리락 와 그게 많이 나나? 아니 요만큼 유상증자 권리락인데 연초 10월부터 연초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계좌 더블 수익이 나버렸잖아요. IT에서 무슨 70-80% 수익 나버리고 LG전자 싸랑해요. LG전자 상한가 가버리고 싸랑해요. 일단 출석 검사 갑시다. LG화학 100만 원 넘겼다 밀렸으니까 와 이거 편입 기준이 잡히는 거고 LG전자 시간에서 그냥 또 급등이야. 싸랑해요. 예? LG전자 12월 23일 상한가일 때는 사랑해요. LG화학 100만 원 넘기면 그것도 사랑해요야. 근데 양쪽에 지금 다 긍정적이죠. 사랑해요지. 왜? 1월 달 들어서 LG전자 옆으로 횡보하면서 변동성 제한적으로 눌러주면서 하방 잡아주면서 또 시간 내에서 또 거래대금 1위에 또 급등이야. 거기에 LG화학은 100만 원 넘긴 다음에 눌려줘서 오히려 편입의 기준을 줘. 사랑해요지. 이런 종목을 잡아야지 뭐 황금 대바닥 줘? 지금까지 못 올라온 게 뭐 어떻게 해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응? 올라오는 케이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떻게 올라오냐면 자 아까 IT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시장지수 다 끌어주고 그러고 나서 살짝 눌려주고 횡보.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 저점을 깰 때 IT는 안 깨요. 그죠? 안 깨고 다시 고점 넘겨줘.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장을 견인해 줍니다. 이런 업종군들.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탄력이 나왔었죠. 그런데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안 되는 거냐면 여기서 계속 하락이야. 이렇게. 예?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깨져요. 그래 놓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이 반등 나오는 건 뭐라 그래 우리가.
스윙, 단타는 뭐 대형주에서 단타는 좀 표현이 그렇고 스윙 며칠 정도 가져가면서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키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주도업종은 주도업종대로 이렇게 가는데요. 그건 고점을 넘기면서 계속 가는 걸 주도업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가지도 못했다가 횡보할 때 밀렸다가 미끄러져 내려올 때 시장보다 더 깨졌다가 그러고 난 다음 낙폭과대에 따른 요거 잘못 건들면 낙폭과대 반등도 없이 죽어요. 거래대금이 이 고점을 넘기는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이 나와야 이런 고점을 넘기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애들을 그냥 한번 낙폭과대 먹어보려고 잘못 들어왔다는 난리가 난다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주도주만 가져가야 된다. 3,500포인트? 예? 늦어도 2월 중순? 실적이 이때 다 나오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 발표철,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없는 애들은 다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1월 말에 1분기 목표인데 2월 중순인데 1월 말에 3,500 올 수 있냐? 당연히 올 수 있죠. 오늘 3,100포인트 마감되니까 다들 와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고. 글로벌 시장 다 멀쩡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고. 고점 대비 3%뿐이 안 밀렸어. 고점 대비 막 조금 내려오니까 그냥 퍼센테이지로 안 보고 100포인트나 빠졌어요. 100포인트요? 6월 15일 날, 지난해 6월 15일 날 100포인트 빠진 날, 그게 5%에 달하는 조정입니다. 지금은요, 100포인트 해봐야 3%.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3%. 여러분들 계좌가 못 갔다고요? 그러면 종목을 바꾸고 업종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왜 공포감을 가져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장 대비해서 얼마? 10%만 등락이 나와도 10%만 등락 나와도 3,500포인트 수준에 올라옵니다. 10%라 그러면 지난해 8월 달에 장중 고점 찍은 게 9%대. 지난해 10월 말 1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려놓은 게 40% 수준. 시장의 상승률이. 근데 10% 월 못 올라올까? 나머지 보름 동안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면 2월 중순까지 보면 되지. 2월 중순이 뭔데? 실적철의 마지막 단계. 실적은 어차피 노출돼 있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의 흐름. 미국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시기 있죠. 경기 부양책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상반기 기준의 목표주가 지수, 글로벌 증시와의 비교했을 때 주도업종의 흐름, 누가 간다? 여전히 IT다. IT에 대해서 경고는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나왔는데 산업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고 IT의 경고에 대한 내용이 별다른 게 없어요. 부자 증세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내용.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산업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종별 그룹별 1조 이상, 이제 1조 이상도 안 돼. 5조 이상. 250개 종목이 돼요. 기업 실적을 보고 주도 업종을 들여다봐야죠.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아니 이때 당시 100포인트일 때하고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넘길 때 그리고 3월 달에 얼마에서 우와 2008년대 938 이번에 1457이죠. 이건 종가 기준이고 장중 기준은 1400이었죠. 그러면 그 기준점 대비 120%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1000조 미만에서 2200조까지 올라와 버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거래대금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거래대금 작년 연초 얼마?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어요. 지금 거래대금이 40조를 넘깁니다. 50조에 육박해요. 그러면은 10배 수준의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2배 이상의 시가총액. 그러면 개인들의 수급 범위도 달라지겠죠. 그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석도 안 해. 또 업종도 안 봐. 업종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바닥에 있던 업종군에서 현대중공업이라는 업체가 왜 올라옵니까? 30년 만에 업황오졌어요. 30년. 배 수명이 25년 이상. 그러면 이때 당시에 업황오졌어요. 선박과잉이 언제? 2005년도에 나옵니다. 선박이 너무너무 많아졌다. 뱃물이 배가 너무 많아서 바닷물이 넘쳐서 일본 깔아앉으면 어떻게 하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선박이 2005년도가 정점인데 수명이 25에서 30년인데 20년만 쓴다고 해도 2025년부터가 본격적인 그때가 경기가 살아나 있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뭐가 들어와요? 발주가 나오고 수주가 들어오겠지. 그 전에 경기가 살아날 때는 예전에는 경기가 살아나면 물동량이 증가합니다. 지금은요. 경기가 살아나도 물동량의 증가보다는 온라인상으로 많이 해결되죠. 그래. 더 살아났을 때 물동량이 증가한다면 해운선사의 흐름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HMM에서 7,500원에서부터 15,000원까지 더블. 그리고 밀렸을 때 또 들어와서 17,000원대까지 또 수익. 물동량의 증가는 해운주. 해운주들이 노후 선박을 교체하면은 조선주.
근데 30년 만에 업황호조가 2005년. 그러면 이게 다시 나려면 20년 이상 지난 2005년부터나 돼야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예전의 기준에 물동량의 증가가 나왔을 때 주도주 몇 배? 33배. 차화정 랠리 때 14배.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하죠. 이때 삼성전자 고진말쟁이들. 삼성전자 시장 300% 할 때 200% 올랐어요. IT 거품이 아니라 리먼 브러스 터지고 시장 900까지 밀렸다가 2300, 150% 올라갈 때. 그때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 그땐 누가 가? 차화정, 현대차부터 해서. 그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잡고 잘 보셔야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월 6일까지 현대차 여기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입니다. 1월의 기준에서 여기 밀려 내려가 있죠. 상승률 36%, 대형주는 39%, 중형주는요 안 된다니까. 소형주 안 된다고.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안 돼요. 작년 10월 이후에는 이제는 서비스 업종 카카오, 네이버 시장 수익률 수준 전체 업종군으로는 못 올라온다니까. 게임주들이 눌려버려서 거기에 의약품 안 된다고. 시장 수익률도 못 나왔죠. 이번에 셀트리온 연이틀 그냥 급락 나오면서 박살나버리죠. 또 화학업종은 LG화학의 기준이었다. 거기에 SK이노베이션 어마어마했죠.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운수장비의 자동차의 기준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뛰어넘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IT라니까. 싸랑해요. LG전자의 상한가 이후에 밀려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라도 따라 붙어야 돼. LG전자도 얘기했잖아요. LG전자 우리가 들어간 게 언제예요? 5월부터 매집이 돼서 7천억을 매집하고 우리가 들여다본 거는 8월 달에 7만 1,000원에서부터 단 한 번 차익 실현 안 하죠. 근데 12월 23일 날 윤정도 음력 생일이야? 오케이 하고 상한가 확 가버려서 그날 11만 9,500원. 우린 거기서 3분의 2를 털렸죠. 왜? 흔들어대니까. 그러고 나서 추가 폭등해서 15만 원까지 왔어요. 다시 눌려서 13만 원대까지 후반으로 내려와? 근데 시간에서 막 돌려 하방을 잡아줘? 그럼 들여다봐야죠. 왜? 실적이 어마어마해. 전장사업 그런 거는 제발 좀 부탁인데 오르고 난 다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르고 난 다음에 다 비교해드리잖아요. 2017년 11월 고점 찍을 때 다우지수가 2017년 1년 동안 23% 오르고 또 나스닥이 28% 오를 때 우리나라 약한 시장이 아니에요. 기술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26% 세계 2위로 올랐어요. 2017년도 상승률이 세계 2위 선진시장에서. 그때 주역은 누구였다? 코스피 지수가 2015년 말 대비해서 얼마? 30% 올라올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 올라올 때, 전기전자 업종이 116.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 올라오는데 반도체 1위, 2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기전자 업종이 116% 못 올라올까? 그럼 여러분들은 또 그래. 중형주 사야지, 소형주 사야지. 와, 오늘 소형주에서 움직였어. 안 된다고요. 일단 무조건 대형주가 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다 올랐나? 대형주 좀 쉬어가나? 그러면서 나머지 에코프로 아까워. 에코프로 그 많은 매집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DB하이텍 그 많은 매집이 돼 있고 추세 상승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다 해버렸죠. 왜? 지금 같은 조정이 나오면 변동성이 지금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그 종목군들의 눌림폭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130%, 하이닉스가 193%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도 전기전자 업종이 116%라는 건 뭡니까? 나머지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 하반기에 이제 불꽃날리가 빠바방, 에코프로도 그때 당시에 빠밤 하면서 16,000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오죠. 그럴 때 나중에 늦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스타트 잡힐 때, 거래대금 터질 때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시장을 견인한 게 어찌됐건 전기전자 업종이었고 지금도 똑같다. 그 기준은 뭐다? 실적이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요. 여기에서 실적 어떻게 내줬어요? 영업이익 삼성전자 58조 8천억. 하이닉스 20조 8천억.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무슨 시장을 얘기하는 거지. 실적을 얘기하고. 이게 얼마예요? 80조 수준이죠. 그럼 177조에 80조면 40%가 넘는 걸 두 업체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시세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에서 2021년
192조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다 상향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 50조 원에 육박해요.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하이닉스 13조까지 나와 지금. 63조를 여기서 내버립니다. 30% 수준을 거기서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년 실적 200조에서 삼성전자 60조 이상 훌쩍, 하이닉스 20조 이상 훌쩍, 80조. 이러한 수익들 40%에 육박하잖아요. 이러한 영업이익 수익률의 기준의 성장성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출의 규모면이나 영업이익의 규모면이 아니라니까. 규모가 크니까 시가총액 1인 거고 그 기준이 아니라 성장성의 기준이, 증감률의 기준이 LG전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죠. 여기 535% 증감률의 기준. 거기에 증감률 기준에서도 또 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막 흑자 전환됐어요. 그럼 흑자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PER 예상치가 14배가 나와. 삼성전자는요. PER 예상치가 11배 나와. 그럼 누굴 사? 얘를 사는 게 맞지. 그렇게 당해보고도 몰라요? 그냥 낙폭과대주. 낙폭과대주. 바닥에서 이제 막 돌리는 거. 이제 막 실적 개선되는 거. 그거 안 돼. 규모면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평가 인지도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을.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은 전 세계에 내놔도 좋은 종목으로 평가받을 만큼 실적을 이만큼씩 잘 내준다 그게 아니라 이 실적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2022년에 얼마? 20조를 넘긴다고. 지금 19조죠. 컨센서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여기 얼마? 11조 더 넘긴다고. 예?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100조도 안 되는 종목의 영업이익이 이만큼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오늘 셀트리온 또 깨지니까 어떻게 돼? 셀트리온 주말에 내가 또 교육 다 해드릴게요. 일요일날. 일요일날 저녁 20시에 야간 20시에 온라인 교육에서 셀트리온 교육 다 해드릴게요. 차익 실현하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데 그걸 안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세 개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다 합치면 시가총액 80조가 넘어요. 80조가 넘어졌었어. 그러던 종목을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니까 펀드멘탈 상으로는 부담되니까 기술적으로만 보십시오. 그 차익 실현하십시오 하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이제 와서 엉엉엉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되는데 20조. 그럼 하이닉스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악을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70조에 달해. 70조에. 전망치가 내년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 눌리면서 얼마 시가총액이 530조 미만으로 떨어져서 530조의 영업이익이 이게 계속 증가하니까 700조 기준 잡고 이렇게 해서 와 저평가구나. 저평가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마어마한 실적이구나. PER 아까 뭐라 그랬어요? 11배. LG 디스플레이 14배. 그리고 일반 소형주 중형주급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위, 2위를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LG전자 사실상은 PER 기준으로는 아직 안 돼요. 다만 누적 수급이 작년 5월부터 누적 수급이 상당했다. 지금은 손바뀌고 수급이 상당하다. 기준점과 명분이 있어야지. 삼성전자요 1등이에요. 실적 끝내줘요. 언제 어느 실적을 어떻게 냈는지 이런 거를 가장 중요시 놓고 봐야죠. 이게 뭔데 36조 7천억이 사상 최대치 실적이었단 말이야. 이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자마자 2014, 2015년에는 20억대 중반, 20조대 중반. 그거를 2016년도에 얼마? 29조까지 땡겨놓고 2017년도에 얼마 예상치가 53조였죠. 예상치가 33조였어요. 그게 1월까지 33조였던 게 그게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야. 사상 최대치 주가를 넘기면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삼성전자 1등이에요. 삼성전자 예전에 사상 최대치가 얼마인지 생각도 안 하고 삼성전자 1등이에요. 삼성전자 59억 주 이전에 자사주 이익 소각 14%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삼성전자 그냥 좋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누가 이끌어가는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럼 되겠냐고. 이걸 다 보셔야죠. 근데 복잡하죠. 윤정두가 다 본다고 그냥 윤정두가 다 보고 해드릴게. 삼성전자의 지금의 그런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우악. 거래대금 우악. 주봉상의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우악.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래대금 수반되는. 주봉에서 거래대금, 월봉에서 거래대금 요거 빼고 코로나19 빼고도 같이 넣어도 그냥 절반 지났는데 거래대금 빵빵빵. 앞으로 메꿔버리면 되지. 얘가 못 가서 밀려? 그럼 다 같이 빠지죠. 그럼 다 같이 빠지면 견디면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고점에서 잡아내겠다? 아우, 욕심쟁이들 아주. 어? 채팅방에 한번 올리고 갑시다. 욕심쟁이, 우후후. 욕심쟁이 욕욕욕 쓰면 욕 같잖아. 그러니까 욕심쟁이 우후후 한번 넣어주세요. 무조건 나 최고점 잡을까? 안 된다고. 노란톡 국민톡에서 나가세요. 그러신 분들은 감당이 안 돼. 최고점 잡아주세요. 겁나요. 공포감 생겨요. 그거 말고 욕심쟁이 우후후. 윤정두와 함께라면 다 되는데 왜 그래? 앞으로 100년 주식할 건데 100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10월 이후에 더블 계좌가 속출하는 뭘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와 LG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로 그런 수익을 내셔야지. 욕심쟁이 우후후 다운 내줄 거야. 우리는 욕심 없어. 시장 수익률에 주도주의 수익만 잡아가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노란톡 국민톡 무료 자료 받고 무료 교육 받고 또 교육 받은 상태에서 종목 받아서 그냥 LG전자 같은 종목으로 상한가, 현대모비스로 상한가 잡아내셔야 되겠죠. 선착순입니다. 이제 50명도 안 남았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료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카톡 문자 전화 따릉따릉로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집. 아, 갖고 싶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민지입니다. 네, 저희 채팅방 벌써 50분 들어올 수 있는 자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채팅방은요, 방송 시작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어서 빨리 윤정두 샵 777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무료 자료, 무료 강의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참여 방법은요, 윤정두 샵 777, 윤정두 샵 777로 검색하셔서 윤정두 샵 777로 검색하셔서 꼭 1000명이 넘게 계시는 그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시 강의 들으러 가실게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선구자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계속이죠. 윤정도 맨날 요즘 방송 날로 먹고 있어요. 어찌 보면 방송 내용이 맨날 똑같아. 뭔데? 종목 얘기도 별로 안 해. 채널 돌려보세요 혹시. 채널 돌리면 맨날 뭐예요? 종목. 오늘 같은 장에도 보셨죠? 상한가 보셨죠? 어디 대도 않는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대금도 안 나오는 종목 같고 상한가 보셨죠? 왜? 너희들이 사서 건물 좀 몇 개 올리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12,000명 넘게 노란톡 국민톡 10개 열려 있거든요. 10개의 방이 열려 있습니다. 12,0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신데 나가지를 않으세요. 왜? 대형주에서 그 수익 여러분들 계좌 지금 한번 열어놓고 봐보세요. 시장이 40% 올랐는데 내 계좌 20% 올랐다고 좋다 하고 계셔. 그래놓고 또 등골 오싹오싹한 거 아이고 상한가 갈까 이거 잡으면 상한가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기 뭐 돗대기 시장이에요? 뭐 잡았는데 상한가가 돗대기 시장이야? LG전자 같은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서 차분하게 매집하는 거 그대로 보고 왜 매집할까? 왜 7천억이나 사지? 왜 6%나 지분을 매집할까? 왜 900만 주 이상 샀을까? 외국기관 쌍끌이로 평균 단가 8만 원에 그런 거 보시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구나. 알고 보니까 매출이 60조가 넘는 그런 우량한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 LG전자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재끼는구나. 그렇게 해서 동반적으로 같이 들어갔다가 좀 눌리더라도 남의 떡이 커 보이더라도 괜찮아. 얘 계속 수급이 좋아. 실적도 좋아. 그러다가 이슈가 터져서 뭐가 나와요? 세계 3위 전장업체와 합작법인을 샌다. 2017년도에도 오스트리아 업체 인수했다고 1조 주고 그때도 급등이 나왔어요. 장중 10%. 그때는 10%도 폭등이었죠. 그리고 그 추세 부분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소형주 단기 공략주에서 보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보셔야 돼요. 지금 동학개미의 실체 여러분들은 선구자라고 선구자. 자 채팅방에 교육의 힘 선구자 한번 갑시다. 왜?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려면 이런 내용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 전혀 달라요.
전혀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구자 빨리 올리셔. 교육의 힘, 선구자. 나 교육받고 선구자 될래. 야, 나 교육받고 최소 시장 수익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 최소 시장 수익률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거. 윤정도도 믿지 마.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거. 야, 실적이 어느 업종에서 가장 좋게 나오니? 어느 종목이 가장 저평가돼 있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거래대금도 없으면 가요? 누군가 사 제껴야 가지? 그래서 누군가 사 들여가서 손바뀜 나오고 매집이 돼서 변동성이 막 터져 나올 때 거래대금이 막 빵빵빵빵빵 나올 때 거래대금도 없이 찔끔찔끔 오르는 거 말고 거래대금도 없고 매수한 사람도 누군지 확인도 안 되는데 주가만 올라갔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실적 그렇게 돼서 성장성 뭐 다 좋아. 거기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는 업종 IT, 자동차, 화학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금융지주사는 아무리 악을 써도 거래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눌려있죠. 근데 왜 들어가냐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그런 쪽에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다라는 게 이쪽 케이블 경제TV 생긴 게 기껏 해봐야 2000년 전후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생긴 케이블 경제TV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뭐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우죽순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 지분에서 요즘에 누군가가 기사를 쓰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자극적으로 쓴 거지. 와, 삼성전자 동학개미가 개인 투자자가 그냥 기관 투자자의 지분을 넘겼어요. 라고.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채팅방 한번 더 갑시다.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런 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 확 그냥 막 그냥. 왜?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 때문에 삼성전자 물량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조금만 눌리면 6만 원에 뺏겨. 조금만 눌리면 7만 원에 뺏겨. 조금만 눌리면 8만 원에 뺏겨. 이번에도 또 뺏기면 되겠냐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뺏기면 안 된다는 이유가 국민연금도 기간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포함한 기간,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결국은 전체 100%에서 7% 개인이 갖고 있어서, 아니 개인이 갖고 있는데 외국인 56%에 달하는데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 배가 터지겠지. 우리 배가 터지나? 그 얘기에 속아서 팔고 나가는 분들이 동학개미인 거고 여러분들은 선구자라는 거예요. 왜? 메이저와 같이 움직이니까. 메이저와 같이 움직여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지금 제 방송 보시고 새벽에 보시고 주말에 보시는데 나도 노란톡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들어가? 비밀번호가 걸려있네. 그래서 삼성전자 코드번호 알고 계시라는 거야. 005930 빨리 채팅방에 또 한번 005930 삼성전자 코드번호입니다.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930을 알고 계셔야 야 오늘 시장 100포인트? 고점 대비 100포인트? 시장 뭐 2% 눌렸어? 삼성전자가 밀렸구나.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시장 대비 2배 올라왔다가 시장보다 덜 눌려. 역시 멋쟁인데. 야 오늘 시장 조정 걱정 없어. 걱정 마. 아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쏘고기 사줄게. 이러실 수 있어야지. 그럼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가장 많고요. 이들이 시장을 자주유지하고요. 기관들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은 개인들은 7%? 그게 또 그 7%가 막 삼성전자로 단타 칩니까? 막 단타 이렇게 쳐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선구자잖아. 끝까지 갖고 간다니까. 수급범위에 새로운 거 하나 교육자료 또 갖고 나왔어. 이거 주말에 또 교육해 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기간 투자자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오늘의 기준이거든요. 15일자 기준. 기간 투자자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에 쭉 나오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뭐 쭉 나옵니다. 그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금융투자 요즘에 많이들 보시죠. 이 금융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금융투자는 증권사라는 얘기야. 증권사. 예전에 증권사라고 했는데 왜 이름 바꿨는지 모르겠어. 증권사가 기관이 무지하게 팔아. 이 나쁜 것들이 이렇게 팔아가지고요. 시장을 어렵게 해요. 혹은 시장이 급등 나오는데 금융투자 팔고 있으면 나쁜 기관들 막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채널을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 얘기에 세뇌가 돼서 그 얘기하죠. 이게 아니라고. 금융투자는 증권사예요. 증권사는 자기 계정이 없어요. 보험이나 은행 뭐 이런 쪽은 자기 계정을 가지고 일부 매매를 하죠. 근데 금융투자는 대부분이 뭡니까? ELS, ELW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요즘에 ETF.
ETF 상장식 펀드 여기서 뭘 사? 와 시장 조정 나올 것 같아. 인버스 사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파생 관련된 내용인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수에 하락에 베팅을 해서 ETF 상품, 인버스 상품이라는 것을 샀어. 그러면 제가 증권사예요. 금융투자라고 쳐요. 여러분들이 하락한다고 저한테 10,000원어치를 샀어. 그럼 제가 그럴까? 박수 치면서 야 시장 올라라. 시장 올라오면 저분 손실 나는 만큼 내가 먹는다. 이렇게 할까? 혹은 여러분들은 막 박수 치면서 야 시장 빠져라. 시장 빠져라.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 되면은 나 차익 실현할래 돈 줘. 그러면 윤정두가 금융투자가 증권사 자기 자금 다 빼가지고 돈 들으나? 진짜 답답한 얘기하고 있어요. 해지 물량이라니까 대부분이 ETF 상품에 대한 판매가 됐으면 사놔야 될 거 아니야. 뭘 선물 매도를 하든지 현물 쪽에 매도를 하든지 풋옵션을 사두든지 인버스 상품이 팔린 만큼 매도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품에 대한 해치성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품에 대한. 결론적으로 기간별 누적 거래대금이 있고요.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판 것 같은데 그중에 금융투자 쪽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왜? 투신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ETF 상품의 거래 실적을 보면은 어마어마. 이것에 대한 레버리지까지 이용해서 해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투신. 그럼 투신이 기간인데 투신이 자기 자금이에요? 그럼 요즘에 또 얘기가 나와. 투신이요. 바보 마냥 맨날 팔아요. 혹은 또 한 가지는 요즘엔 기사 모르나. 투신에서 돈 빼가지고요. 동학개미가 직접 투자를 해요. 똑똑해져서 동학개미가 똑똑해져서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개인들의 거래대금 비중이 높여진 거는 그거는 시스템 매매가 많아져서 그래요. 또 불법적인 매수매도 회전율이 많아져서.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다 팔아도 기관들이 매수하면 올라간다 그랬죠. 그 기관의 자금은 뭐다? 주식형 펀드 수익이 잔고다. 근데 그 기준이 요즘에 너무 많이 팔아서 직접 투자해요. 동학개미가 훌륭해. 아니라고. 이때 더 많이 팔았다고. 이때 2003년 512 찍고 300% 올라올 때 개인들이 펀드에서 30% 자금을 빼가지고 초기에 선구자로서 딱 들어와서 이때 900포인트 이럴 때 들어왔고 2000포인트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고. 이해되세요? 여기서 12조일 때 8조까지 4조를 팔았어. 그럼 얼마? 33%를 팔았죠. 33%를 팔아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고. 이게 얼마 들어와? 66조가 들어옵니다. 66조. 근데 지금은 얼마 팔지도 않았어요. 66조 대비해서 시장이 그때 당시 대비 3배 올라와 있으니까 200조 정도가 여기서 들어와야 그 자금이 묻지마야. 그 자금은 누구 돈? 옆집 영훈이 누나 돈, 앞집 철수형 돈, 뒷집의 민지 누나 돈. 그 돈이 들어오는 거. 그 돈이 들어와서 묻지마가 돼야 돼요. 여기서 팔고 나간 자금이 직접 투자로 동학개미입니다. 거짓말쟁이들. 여기 더 팔았다니까. 2004년도엔 더 팔았다고. 시장이 500에서 940까지 올라왔는데 더 팔고 나갔어. 그래놓고 700까지 밀린 다음에 2000까지 올라올 때 200% 올라갈 때 그 수익 다 잡아본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이라고. 펀드를 해지를 하셨던 아니면 직접 자금을 넣으셨던 선구자라고. 다시 한번 갑니다. 빨리. 선구자. 야 교육받아 보니까 내가 선구자구나. 동학개미가 아니구나. 요즘 툭하면 고점에 밀려 내려오면 2%뿐이 안 밀렸는데 40% 올라오고 최고점 대비 3% 밀렸는데 거기다 대고 동학개미가 많이 사서요. 개인이 많이 사서 이 정점이에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였다가 월요일날 폭격 나오면 동학개미의 힘입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윤정두가 확실하게 얘기 드리죠. 펀드에서 자금 빼서 나온 거 33%까지 자금 빼서 직접 투자했는데 그 자금의 힘으로 시장을 땡긴 게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온 요 자금, 펀드 자금 66조, 지금으로 따지면 200조가 들어와야 돼요. 언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때. 언제? 금리 올릴 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은 선구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지수에 왜 무서워하세요? 주말에 교육 더 해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노란톡 국민톡에 빨리 들어오셔서 실질 계좌 수익 내야지. 말장난하는 애들 이상한 종목 상한가 필요 없어. 우리는 LG전자 상한가, 현대모비스 상한가 그것만 있어도 돼요. 그죠?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악 안 쓰고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꼭 인지하십시오. 채널 돌리시면은 동학개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오늘처럼 조정 조금만 나오면 40% 올라왔다는 거 생각 안 드시죠? 올라왔단 말이에요. 2270에서 40% 올라오고 한 3% 빠져서 최고점 대비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공포감을 가져. 근데 채널 돌리면 본격적인 또 조정이래.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대.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또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6만 원 깨졌다가 올라가니까 동학개미입니다. 내려오면 조정받아야 돼요. 올라가면 또 동학개미입니다. 사람 말 한 번도 안 해놓고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라고 그러고 내려가면 사지 말라고 그러고 조정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 주식형 펀드에서 돈 빠져나와서 뭐 직접 투자한다 이게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 나온 것도 없을 뿐더러 여전히 60조뿐이 안 돼요. 이때가 고점이 74조입니다. 74조. 80조에 육박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외국인 매도를 다 잡아낸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는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와서 직접 투자가 된 겁니다. 그게 선구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에. 물론 저기서 돈 빼서 예? 그걸 무조건 들어왔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왜? 저 당시에 IT 거품 때 물려있던 자금들 시장 올라오니까 빠져나가서 그냥 빠져나간 자금도 많거든. 그럼 직접 투자하는 자금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돈 빼서 직접 투자한다고 그거 봤어? 거짓말쟁이들. 여기서 뺄 정도면은요, 아우 난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직접 투자하는 자금이 더 많이 몰려 있다는 거지. 새로운 주린이들. 그래서 결국은 주도주의 흐름은 투신이 마지막 자락에 사 제낄 때 주도주의 흐름은 더 강해진다. 시장도 더 강해진다. 묻지마 투자가 된다. 어쩔 수 없이. 투신에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돈을 주식으로 편입을 해야 된다는 계약서를 썼죠. 돈을 줬는데 주식 편입 안 했는데 나는 여기서 못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전화해서 주식 많이 잘 사놨죠? 아니요. 나 이거 깨질 줄 알고 안 사놨는데 소송 걸린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응? 만약에 여기서 샀어. 근데 시장이 이렇게 깨져버렸어. 그러면 좀 운영 좀 잘하지. 돈 줬으니까 사는데 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말 그대로 묻지마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의 유가증권 시장이 그러면 어때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간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지금 거기다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오늘은 셀트리온이 2위에 올라왔지만 예? 나머지 날들 보시면 대부분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적인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이제 최상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네. 일요일 날 20시에 온라인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